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 적용에 대한 내로남불의 이중잣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다고 직격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와 대통령이 된 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모두 뒤엎은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구호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대상 먼지털이 수사를 추진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된 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맡고 있는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고 거듭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윤석열과 이념 논쟁 멈춰야 한다고 말한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구이연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기에라며 두 개의 혀 속에 일관된 것은 이익과 욕망이라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계속 법치를 강조를 합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 법치를 계속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법치를 어기는 세력, 또 반국가 세력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완전히 가짜 법치다, 사이비 법치다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특히 2장에서 두 개의 개념을 구별했는데요. 법을 이용한 지배하고 법치는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법치란 말은 영어로 rule of law인데 법이 지배하는 겁니다. 법이 지배하는 겁니다. 법이 지배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맨 처음에 출발이 뭐냐면 사람의 지배, 인치.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가 만들어집니다. 그 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 왕이 마음대로 하고 전제군주가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리고 법이 지배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험 같은 경우는 일제가 또는 권위주의 정권이 군사 독재 정부가 또 서양의 경험으로 봐서는 나치가 스탈린주의가 다 지배를 뭐로 했나 그러면 법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그냥 무자비한 폭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 법을 만들어서 지배를 했습니다. 일제 같은 경우는 치안유지법 만들어서 지배해서 독립군 잡아넣어서 때렸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같은 경우 군사독재 정권도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등등등 통해서 법을 통해서 지배했고 불법 시위했다고 징역 3년, 4년을 넣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법을 이용한 지배거든요. 법을 이용했다면 누가 그 법을 이용했겠습니까? 그 시점에 지배 권력이죠. 또 지배자죠. 그 사람들은 그 법은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법은 자기가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 도구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 그게 법을 이용한 지배입니다. 그 지배자는 법의 통제, 견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법치는 법의 지배인데 법의 지배는 그 법에는 지배자에 대한 통제, 지배자에 대한 견제가 먼저입니다.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때 법에 따르란 겁니다. 이성윤 고검장을 징계할 때 또는 박정훈 대령을 처벌할 때 그게 법에 따른 것이냐를 그 권력 행사가 법에 따른 것이냐를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어느 정권이 우린 법률에 따라 지배하는 거야. 국민들 보고 따라 어기면 처벌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그 법을 가지고 현재 지배자가, 지배 권력이, 대통령이 그 법을 따르고 있는지를 먼저 묻게 하는 것. 그게 법의 지배인 거죠.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이 두 개를 뒤바꿔서 쓰고 있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책 DK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치를 사이비 법치라고 계속 지적해왔는데요.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이 무엇이냐는 방청객의 서면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얘기한다.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 법치다. 법을 집행할 때 대상자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겨냥해서 수백 차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면서도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측근들과 관련된 각종 비위 혐의 등에는 전혀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는데요. 그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압수수색 등을 한 게 없다. 김혜경,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었다면 어땠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자칫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여러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며 기본적으로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개혁하고자 국회를 거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에 나섰는데 현 정부는 그런 법률을 시행령을 통해 바꾸려 한다.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종 후보로 못 올려왔다며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는 이시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라며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은 최강욱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최강욱과 이시원의 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룰 바이 로우가 법치라고 그러면 그 법치는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어요. 10계명도 법이잖아요. 그거 지켜라. 그럼 그게 법치주의냐? 함무라비 법전,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 법치국가냐? 그럼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고조선도 법치국가예요? 8조 법금이 전해진다. 8조 법금이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전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퇴행을 하면 어느 정도지. 이거 뭐 고려적으로 퇴행해도 한심한데 이거 기원전으로 퇴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진짜 어째야 되나 싶습니다. 저는 조 전 장관이 무소속이라도 내년 총선에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과 정치 검사들이 벌인 극악무도한 검찰 쿠데타의 대가를 갚아주었으면 하는데요. 그게 정의의 실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